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영상은 추세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나스닥 지수에 따른 차트를 좀 띄워보았는데요. 오히려 조정 없이 조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여름 시즌에 조정이 없이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 하반기 연말에 갈수록 이제 침체 분위기와 그 다음에 대부분 기업 실적이 매우 약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을 때에서는 비트코인도 약간 조정을 피해 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하반기 전략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번에 이 부채 한도 협상안 내용에서 하원 의장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 목소리로 우리 뭐 문제 없다 라고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디폴트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나와줌으로써 시장에 따른 안도감이 나왔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그 시점으로 인해서 또 보게 되면 또 강력하게 또 반등이 나와 주어서 또 마무리가 되었던 부분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 중소은행들도 이번 혼란 속에서도 예금 증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번 중소은행에 따른 그런 위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약간 롱런하게 가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뭐 코인을 좀 번외적으로 투자 범위를 좀 늘려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대형 은행 주식이 좀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해서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티은행 쪽에서도 이번 바이든 메카시 하원 의장의 협상은 잘 진행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양측에서 이런 협상이 좀 잘 우호적으로 나왔던 배경은 아무래도 지출 축소 프로그램을 의견에 따른 접점을 좀 좁혔다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부채 한도 협상 4가지 쟁점 사항을 보게 되면 지원금 예상에 따른 잉여분의 반환과 정부 지출 연도별 상한제 도입과 복지기금 수혜 근로조건 강화와 에너지 사업 투자 절차에 따른 간소화를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필요 자금이 들어가지 못해서 인위적으로 실업자 추이가 높아지는 사업군들도 나올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반사적 이익도 나오는 쪽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테슬라가 이제 주총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나 테슬라의 시간 더 쏟겠다. 근데 저는 좀 믿지가 않아요. 트위터에서 코인 이야기를 한 번씩 써주고 있는 우리 약간의 머스크 분의 테마 코인은 계속해서 체킹을 하면서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사이버트럭, 연내, 생산, 인도 재확인을 할 것이다. 그리고 광고 개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트위터 CEO가 광고 쪽 전문가를 네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트위터에 따른 성장 동력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도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 관련 소식도 계속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더에 따른 변화 추이가 이번에 좀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비트코인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가 이번에 순이익의 15%, 이게 조건부가 중요한 겁니다. 순이익의 15%예요. 그냥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익의 15%를 비트코인 매입에 활용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달러와 1:1 고정된 테더 지원금의 다각화 형태로 가져가겠다. 1분기 순이익 15%면 2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한다. 대략 한 3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권 대표에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 테더 CTO가 이제 루나와 좀 다르다. 우리 컨셉은 순이익에 한해서 모아가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옵션으로 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초과 준비금에 발생하는 순영업이익 최대 15%만 최대치입니다. 15%만 매수할 계획이며 상품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초과 준비금을 포트폴리오를 일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접근 방식은 테라 루나 상당 부분의 비트코인으로 보유했던 루나 재산과는 100% 다르는 게 맞죠. 또한 여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줍니다. 세계 최대 테더사가 올해 은행에서 50억 달러를 인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들어 48억 달러 은행 예금을 인출을 했고 소형 은행에 일치하고 있다며 이러한 결정은 은행 파산 사태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고려를 해서 익스포저를 낮추고자 했다라는 내용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채로 돌리고 나머지는 담보나 레포로 좀 옮겨서 수익성을 좀 보전하거나 이익을 최대치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형 은행들에 따른 예치 비중을 조금 더 빼서 옮겼으니 소형 은행들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왜 테더가 여기에서 초과 준비금 세팅 비중을 그렇게 가져가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의 중소형 은행들에 따른 위기설이 앞으로 좀 장기전으로 갈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앞으로 그 자산에 좀 다각화로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이익의 비중에서 가져가겠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따른 등락폭이 월등하게 높아지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 환전이나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자금에 따른 입출금 형태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지금 세팅이 안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테더도 생각보다 좀 힘드는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지금이 저점으로 또 생각을 해서 이 시즌에 있는 이 가격 추이가 어떻게 보면 평균치 테더가 생각하는 평균치 대비보다 좀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접근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코인원도 마찬가지로 업비트 따라서 피자 드랍을 한다.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4만원 정도 챙겨 먹고 코인원에서도 또 챙겨 먹어야 되는데 여기는 되게 타이트합니다. 200명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리플의 커스터디 기업 메타고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인수 금액은 2억 5천만 달러 정도로 인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보게 되면 BUSD는 바이낸스 시장 점유율 21년 7월 이후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졌고 트루USD는 오히려 24% 최고치를 기록을 해서 지금의 대세는 트루USD 그리고 테더인데 둘 다 달러 부분에 막대한 비중이 높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총 13조 달러 거래량을 기록을 했고요. 이번에 네트워크 거래량은 100조 달러 정도 달한다고 합니다. 급격한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자체는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솔라나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서 대체용으로 신규 사용자가 급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사 이익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 매입과 상승 가능성을 또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 200일선 이동평균선의 지지의 역할적인 지금 구간에 있다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었고 이 빨간색 선이 200일선입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그 다음에 둘째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축적 구간에 일단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홀더의 비트코인 매집이라고 해서 UTXO로 보게 되면 2년과 3년 파란색 선이고요. 요 파란색 선 그리고 3년 5년이 노란색 선입니다. 장기 투자자로 추가 매집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오랜 축적 기간에 3년 5년물의 홀더들이 급격히 보유량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조정은 좀 낮고 오히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과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번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트코인은 더 내려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총 내용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일단은 BRC20 때문에 BRC20에 따른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서 민코인 농사를 해서 나도 한번 졸업을 좀 해보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테더가 이번에 추가 구매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도 언제든지 여력만 나오면 또 추가 구매를 해줄 것이고, 나머지 국가 뭐 엘살바도르, 뭐 아르헨티나 이런 쪽은 좀 안 좋으니까 계속 비트코인 구매 능력과 그리고 활용 능력이 높아지겠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런 형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퓨어 멀티플 지표를 좀 보게 되면, 이번에 네트워크 수수료 급등에 따른 오디널스의 수요는 채굴자들에게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급등을 보았을 때 분석가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30K의 강한 저항을 받고 상승은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보이저 디지털이 청산 절차가 이르면 19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채권단과 현금과 암호화폐 반환이 진행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채권자들은 청구 금액이 36% 회수할 것으로 예상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GMX V2 테스트넷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바이낸스 BNB 체인 바이낸스 팩이 USDC 테더 대규모 소각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테더 이야기를 좀 했으니 USDC 발행사 서클 동향도 좀 봐야 되겠죠. 미국 디폴트 대비 위에서 87억 달러의 레포 계약을 또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USDC 서클도 좀 많이 뒤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월 31일 만기 도래 예정인 국채 대신 현금으로 레포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정치적 불확실성 아무도 못 맞추죠. 사람 마음 가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USDC에 있는 그런 직원들도 좀 많이 이번에 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좀 안전방으로 좀 가자라는 형태였는데, 어느 정도는 저는 이해가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레포 계약에는 BNP, 파리마,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캐나다, 로열 뱅크, 저 로열 뱅크에도 저도 투자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은 거의 뭐 안전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의 누군가는 안전방으로 좀 가는 형태와 누구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려고 하는 테더사와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동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여전히 누구는 최저점에 있는 2만 달러 선을 계속 보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하방에 있는 비중은 점차 더 내려오기 어려운 단계로 흘러가고 있고요. 반면에 이 BRC도 이제 막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도 투성이이고 말썽꾸러기이면서 지금의 주는 충격도 꽤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악재보다 중립적인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감기가 하방을 막아줄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도 되겠죠. 이 수수료 추이에 따른 변화도 점차적으로 밑바닥이 깔려져 있었는데 점차적으로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의 자산을 어떻게 불릴지, 어떻게 더 전략적으로 잘 맞춰서 갈지, 이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부터는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실 분들은 상관없어요. 닉네임 트럼프 카카라고 해서 코인 6년차 30대 후반 끄적끄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직업 백수이다. 이번에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 포함해서 20억 원에서 25억 원이다. 고정 수입은 250만 원이고 결혼했고 자녀 2명 있다. 고점 21년도 때 50억 원 정도 됐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요점만 이야기를 하면, 자, 18년도 때 입문을 해서 이제 신용대출 마이너스 퇴직금 다 때려박아가지고 마이너스 3억 원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코인 안 올랐으면 내 인생 골로 갈 뻔했는데
내 프로필을 보게 되면 연봉 4,800, 중소기업 하루 12시간 노동, 미래 없는 회사였고 회사 더 다니려고 했지만 허리를 다쳐서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단타 공부를 좀 해서 복구를 했던 시점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에서 현재 자산을 유지를 했다. 라고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욕심을 버리고 이제 월 수입으로 좀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6년 차에 바뀐 점은 인간관계 정리됐고요. 연락 오면 지인이 오랜만에 연락이 오면 불안했고 건강을 잃었고 시력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과도 좀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돈을 벌었지만 나아진 게 뭔가? 이 고생을 왜 내가 했었는가? 이런 생각을 또 갖고 자책하면서도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여기서도 18, 19 시즌에는 정말 안 좋았던 환경이 있었는데 이게 인생을 계속 그래도 꾸역꾸역 살다 보니까 기회가 좀 왔었고 그 기회 속에서도 탐욕을 좀 버리니 마음은 또 가벼워졌고 가슴 한켠 응어리도 아직도 조금 남아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살만한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좀 좋은 내용이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 코인한 거 좀 후회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있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냥 무난한 게 좋게 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인생은 진짜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번 쭉 오랫동안 롱런하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는 것이지 이게 인생의 영화처럼 베팅 한번 하고 진짜 내 인생을 마무리할 정도에 있는 자신감이나 이 패기를 다 걸고 할 정도에 있는 무언가에 있는 그 필살기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항상 뒤에서 함정 카드 발동이라는 필살기를 딱 꼼쳐 놓으면서 악당을 이렇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진짜 내 인생의 투자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를 베팅을 해보려고 한다고 하면 진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해당에 있는 여기에서 이 시장에서 이겨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 나에 따른 무언가에 있는 베팅을 할 수 있을 만한 필살기, 믿을 수 있는 그 필살기를 칼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칼을 갈지 않고 무조건 무한대 베팅을 하게 되면 뭐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서도 내 인생을 진짜 딱 깔끔하게 끊어내려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인생이 그때부터는 진짜 밑바닥에서 계속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저임금 형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게 또 상당히 또 회복하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건 이 밸런스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진짜 바짝 벌고 싶다라고 하면 그만큼 고생도 비례하면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건강도 잃고 뭔가를 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가족 간에 있는 뭐 거리가 좀 또 벌어지던지 뭐 그런 게 또 생기게 될 텐데 그런 걸 잘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투자를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꼭 돈이 주는 행복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가족이 주는 행복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 행복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오지랖에 따른 또 조언도 또 마무리로 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뭐 언젠가는 가격 추이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추이와 비트코인에 따른 장기 로드맵도 어느 정도는 또 답이 잘 안 풀렸던 부분도 이젠 답이 조금씩은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기다리면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현명한 투자하시고 또 여전히 시간을 지나면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알트도 평균 추이의 5월달 기준점에 거의 최저점 단계만큼 또 내려왔던 구간과 거의 유사한 가격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1월달 대비에 거의 근접한 가격 추이대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1월달과 거의 가격대가 비슷한 알트코인들은 이때쯤에 한번 평단을 충분히
낮춰서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진 않는다. 특히나 좀 문제 있는 코인들을 좀 제끼면서 객관적으로, 제발 객관적으로 보면서 미래가 있는 걸 좀 추려가지고 밀어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